지금 국제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할린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계 언론이 한 가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대체 왜 한국인가? 저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과장 강민준입니다. 20년간 사할린 문제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 순간을 40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G20 정상회의장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할린 이양을 검토하겠다. 대상국은 대한민국이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준비해온 국가 프로젝트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외교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국제 정치의 희생양이 될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서연이었습니다. 강 과장, 지금 당장 청사로 오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30분 후 외교부 청사 지하 3층 회의실. 평소엔 텅 비어있는 이곳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정원장부터 통일부 장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진짜입니다. 1시간 전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다. 러시아의 일방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한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카와 히로시 외무성 차관이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의 4배입니다. 박서연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과장, 사할린 파일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2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할린 한인 지원 프로젝트. 1954년부터 2024년까지. 이것은 70년간의 기록입니다. 일본이 사할린을 포기한 1945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사할린에는 한인 4만 3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국경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954년 처음으로 생활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는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1988년에는 교육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총 8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 지원은 12,000건에 달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8,000명입니다. 국정원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뭘 했습니까? 저는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사할린 한인 지원 기록.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박서연 장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여론입니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CNN과 BBC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할린 천연가스 매장량이 8조 달러입니다. 일본은 이 돈으로 세계를 설득하려 할 겁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할린 한인회 회장 유진혁 선생님. 72살이십니다. 1952년생으로 사할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이틀 전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강 과장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겁니까?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모스크바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이 참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강 과장, 모스크바 협상단에 합류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954년 사할린 유준 사할린스크.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사할린 한인이셨습니다. 1988년 한국에 돌아오셨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사할린은 우리가 버려진 땅이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야 해. 그곳에는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국제 정치의 벽 앞에서 무너질까? 창밖으로 비행기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오전 9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협상장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박서연 장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러시아 협상단 5명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일본 협상단이 자리했습니다. 이카와 히로시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할린 이양 문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권입니다. 현재 매장량은 8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중 30%를 러시아가 갖습니다. 둘째,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금입니다. 현재 사할린 한인은 3만 명입니다. 1인당 7천만 원씩 총 2조 1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극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총액은 15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이카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도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조 원을 제시합니다. 천연가스 개발권 40%, 사할린 한인 지원금 3조 원, 극동 개발 투자 10조 원. 조건은 러시아보다 훨씬 좋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장관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20조라니. 우리 정부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가용 예산은 12조 원입니다. 일본보다 8조가 부족합니다. 회의실에 절망이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단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할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유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일본이 20조를 제시했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스크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72살이신데 장거리 비행은 무리입니다.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비행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내일 아침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박서연 장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관님, 유진혁 회장님이 오십니다. 박서연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모스크바 공항에서 유진혁 회장을 맞았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 과장, 크렘린궁으로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협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서연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사할린 한인회 회장 유진혁입니다. 특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카와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증인이요? 협상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진혁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2년 사할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943년 일본에 강제징용되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다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국경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1954년 처음으로 생활비가 왔습니다. 한 가구당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1972년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습니다. 수술을 받고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1983년 제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간 학비 전액이었습니다.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간 대한민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이 왔습니다. 명절마다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생일마다 축하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할린에는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카와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정오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쓰러질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진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 정오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과연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일본의 20조 원일까? 아니면 한국의 70년 신뢰일까?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오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장관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상장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 협상단도 도착했습니다. 이카와 차관이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양국의 제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우리 정부는 독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지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말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러시아 외교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1954년부터 2024년까지 70년간 대한민국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지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 총 87억 원, 의료 지원 12,000건, 교육 장학금 8,000명. 그런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4년 첫 지원 당시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할린 한인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 월급이 6만 원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한 동포를 도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동포애입니다. 이카와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45년부터 2024년까지 79년간 사할린 한인 지원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79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강제징용한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이카와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은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어제 유진혁 회장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감사였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할린은 대한민국에 이양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카와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대한민국과 일주일 내로 공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카와 차관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러시아 외교 장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장관님, 축하합니다. 7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이 유진혁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증언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왔습니다. 박서연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 사할린 이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사할린은 대한민국 영토가 됩니다. 사할린 한인 3만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70년 외교의 결실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20조 원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박서연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이겼습니다. 7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어떤 의미입니까? 박서연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가난했을 때도 동포를 도왔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서연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원하면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원하면 사할린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개발 수익은 사할린 발전에 쓰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유진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강 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사할린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집을 찾았다고. 7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스크바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70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 사할린 유준 오사할린스크 광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광장에는 3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할린 한인 전체가 나온 겁니다. 광장 중앙에 깃대가 세워졌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79년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1945년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력이구나.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힘. 약속을 70년간 지켜온 신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날 저녁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 승리. 70년 준비가 만든 기적.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로 이긴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모델.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더 가난한 동포를 도왔다. 70년 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외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할린을 되찾았습니다. 70년 약속을 지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내년 봄에 사할린에서 벚꽃 축제를 합니다. 꼭 오십시오. 대한민국 벚꽃을 사할린에 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할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70년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